셋. 돈 많이 받아라 씨발려나. 오늘 이야기할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영화는 오승욱 감독님의 무례한이라는 영화고요. 김남길 배우, 전도연 배우가 나오고 2014년에 개봉한, 어떤 데는 카테고리에 걸려있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로맨스 멜로로 걸려있고 어떤 데는 또 범죄, 누아르 뭐 이런 걸로 걸려있는데, 저에게는 무례한은 하드보이드 멜로 영화라고 각인되어 있어요. 조금 오바를 해서 말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무례한은 남자 여자가 나오는 누아르 장르의 영화는 요 정도는 돼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마지노선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못 보는 장르가 로맨스 쪽이거든요. 그쪽 영화는 정말 기준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어떤 뭐 작품성이 개런티 되지 않는 경우면 아예 쳐다도 안 봐요. 못 보겠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내가 수준이 높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한국에서 로맨스 영화 정말 저는 좀 정말 많이 안 봤는데, 요 정도는 돼야 된다. 외국 시네필들도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 2015년 칸느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었고요. 이 영화는 이제 저는 감독의 영화로 풀고 가고 싶은데, 오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전도연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훌륭한 배우니까. 근데 저는 전도연이나 김남길 배우가 끌고 가는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를 끌고 가는 건 감독이 설정한 그 영화의 톤, 색채,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승욱 감독님은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웬만한 분들은 이분의 영화를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연출한 영화 말고 이분이 각본을 집필한 영화. 이분이 입봉은 2000년도에 킬리만자로라는 영화로 했는데, 안성기, 박신양 배우가 나온 영화고요. 근데 이제 그 영화는 아주 쫄딱 망했고요. 근데 그 전에 각본 작업을 누구랑 같이 했냐면, 이제 이창동 감독님의 초록물고기를 감독 그 두 분이서 함께 작업한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이 영화도 허준호 감독님이랑 같이 공동 집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시나리오 컨설턴트 등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2000년 킬리만자로, 그리고 2014년 무례한, 그 이제 횟수로 15년 사이 동안 시나리오 작업, 시나리오 컨설턴트 작업, 그리고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집필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승훈 감독님 작품 다 본 거죠. 연출은 두 작품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서울대 조속과를 나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 자주 들으신대요. 너는 아직도 카메라로 그림 그리고 있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좀 되게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시면서 야단 맞은 아이처럼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되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자기 비판에 냉철한, 투철한 사람인가 보다.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자기 욕하는 걸로 들을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어쨌든 이제 본인 스스로를 범죄 영화 감독으로 불리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억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킬리만자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라고 말은 절대 안 할 건데, 왜냐면은 진짜 웬만큼 범죄 느와름을 좋아하는 매니아가 아니면 조금 계속 보기가 힘들 수 있어요. 진짜 이 무례한 같은 경우는 킬리만자로에 비하면 완전 대중화가 된 케이스예요. 아주 킬리만자로에 비하면 정말 말랑말랑하죠. 근데 이제 킬리만자로는 좀 심하게 진짜 저러니까 망하지. 근데 하지만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되게 회자되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고. 저는 그렇게까지 매니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범죄물을 특히 많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본 편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치만 이 장르, 범죄 영화라는 장르물을 제 나름대로 한번 좀 규정을 해본다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완전한 범죄물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어떤 한 인간의 선택보다는 완전히 몸까지도 다 얽히고 설켜버린 두 남녀의 감정선이 제일 제가 봤을 땐 중요하거든요. 영화 톤 설정도 남자로서의 김남길 배우, 그러니까 정재곤 역, 그리고 여자로서의 김혜경, 전도연 배우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감정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그것이 제일 잘 보였어요, 제 눈에는. 이 영화가 설정해 놓은 그 감정선에 자기가 먼저 좀 올라타줘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좀 서로 익스큐즈를 하고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몰입이 딱 되면서 이거를 제대로 타고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이제 그 사프티 브라더스의 굿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 영화도 처음 보고 나서는 저에게는 어떤 이 영화 특유의 색채나 영화의 공기, 영화 내부의 그러니까 프레임 안의 온도 같은 그런 걸로 약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뭐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반드시 뭐 인간관계에서 애인관계 이런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이런저런 관계를 해보고 끝내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정말 좀 가슴이 저릿저릿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이 영화에 대해서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다녔는데, 이 영화를 촬영할 때 오승호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 강국형 감독님이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촬영을 했대요. 이 영화에서는 해가 어디 떠 있는지 모르게 하자.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여기 지금 해가 어디서 비추는 거지? 빛의 방향성을 모르도록 설정을 하자고 했다는 거죠. 왜냐면 영화 속에서 혜경, 전도연 배우의 직업이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이고, 그들은 밤에 출근해서 아침에 새벽에 퇴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남길 배우 형사, 강력계 형사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에 밤에 일을 하죠. 그렇게 남들 다 잘 때 일하고 아침 푸르스름한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푸른 빛이 감돌 때 이들은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시작하면서부터 끝에까지 종일 그 푸르스름한 새벽녘의 빛깔이에요. 그래서 매직아워에 촬영을 하고 싶어서 되게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차고 넘쳐요. 그 색빛 색깔이. 심지어 그 하늘에 뭐 어떤 실제 보이는 그 배경으로서의 색감뿐만이 아니고 전도연 배우가 입고 있는 옷도 다 그 톤이 맞아요. 당연하겠죠, 그 선택은. 그런데 이제 그 옷을 전도연 배우가 직접 다 가져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전도연 배우와 전도연 배우의 그 의상 담당이랑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왜냐면은 전도연 배우 생각하기에 오승훈 감독님은 그 전에 킬리만자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여자의 뭐 어떤 그런 좀 섬세한 감정선을 이 사람이 알고 있을 리 없어 라고 전도연 배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감독님도 오케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 옷을 가져왔는데 그 옷들도 한번 좀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아까 캡처를 다른 컴퓨터에다 해놨는데 좀 저는 지나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었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엔 하긴 했어요. 조금 저것도 과하죠, 저 블라우스도. 장식적인 부분이나 이제 이 어깨 그런 설정이라든지 거기다가 심지어 막 클러치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뒤에 보이는 톤과 사실 무채색으로 한번 죽인 블라우스 밑으로 확 튀어나오는 저 그 성인 여성이 입었을 때 가장 예쁜 저 펜슬 스커트, 저 레드, 강렬한 레드가 앞으로 어떻게 보일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톤, 배경톤이 여기서 잠깐 나왔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포스터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다 무채색인데 배우들의 옷이나 배경이 다 무채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톤을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포스터는 좀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도 외국도 다 그렇고 적당한 그래도 대중적인 선호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향들에 너무 벗어나지 않을, 너무 진하지 않게 포스터를 만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니 밝혀놨죠. 근데 이제 실제 영화를 딱 키면 그 처음부터는 이런 톤으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밤이야 뭐야 싶은 정말 그리고 이 배경들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들도 보면은 저기가 이제 뭐 인천이랑 무슨 뭐 성남 구시가지 이런 데 돌아다녔다고 하던데
아 정말 살벌하게 낡은 구시가지의 저 모습들. 저 을지로도 아니죠. 저 정도면. 을지로는 요즘에 너무 힙하니까. 이제 그러고 이 형사들 여기 우리 곽도원 배우들 나올 때도 다 색깔이 정말 철저하게 무채색이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갔을 때 전두현 배우 옷도 굉장히 사실 스타일리시하죠. 뭐 술집에서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실제로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또 되게 시크하게 입고 다니겠죠? 근데 난 저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 해가지고 저거 너무 세련된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하긴 저 여자가 원래는 뭐 논현동 어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벌린다는 그런 술집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여자니까. 그러니까 전도연 배우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혜경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옷인 것 같아서 자기가 옷에는 어떻게든 좀 힘을 주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해가 가는 선택인 거죠. 아우 저는 이 소주 먹는 씬에서 진짜 이 둘은 소주죠. 이 둘이 맥주 따위 먹지 않잖아요. 이 소주를 마시는 저 전도연 배우 얼굴에 이제 메이크업이 새벽이니까 많이 좀 지워져서 그 특유의 주근깨도 보이고 여기는 이렇게 벌겋게 좀 달아오르고 실제로 이 씬에서는 술 안 마셨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잡채 먹는 씬 있죠. 거기선 땡겨가지고 좀 몇 잔 마셨대요 전도연 배우가. 아무튼 그 소주잔을 들고 있는 저 매니큐어의 색깔도 보세요. 퍼머넌트 레드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무슨 크림슨 레이크 이런 색깔이잖아요. 정말 검붉은 피 색깔 같은 그런 빨간 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포스터에 나온 배경이 이제 이 씬인 거예요. 근데 봐봐요. 아까 포스터는 환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톤이 이렇게 더 검푸른 빛이었는데 확 올린 거죠. 브라이트니스를. 이거는 이제 내고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레오파드. 이것도 이제 업무 시간에 입는 옷. 그 여기서가 이제 그 밀린 외상값 받으러 어디 무슨 사장님한테 가기 전에 이제 그 말 어떻게 보면은 여자로서 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전투복을 입는 거죠. 그래서 없는 살림에 귀걸이도 비싼 걸로 드레스와 입술 톤까지 딱 맞춰가지고 머리 보세요. 완전 여염집 그 옛날 그 기생들의 어떤 데모 같은 그런 조금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극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봐주는 그런 건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김남길 배우의 정장도 보면은 완전한 그런 먹색의 블랙이 아니고 분명히 푸른빛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얼굴 톤도 좀 약간 푸르딩딩 하잖아요. 김남길 배우 느낌이.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김남길 배우가 좀 설정을 하고 입고 있는 옷이지만 붉은색과 푸른 톤이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저 원피스 전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저 푸른 꽃무늬. 근데 꽃무늬가 들어갔는데 저렇게 화사하지 않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영화 속에 톤이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분위기를 감시한 채로 보다 보니까 그 원피스가 원래 다른 사람의 다른 분위기로 입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면 충분히 화사할 수 있는 옷인데도 불구하고 참 저거 보세요. 저렇게 이제 일 다 끝내고 저 시간에 항상 집에 오는 여자인 거죠. 근데 옷은 너무 화려한 거야. 집은 엉망인데 집에는 뭐 매트리스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옷은 김혜경의 그 여성으로서의 인생이 거의 마지막 챕터에 온 것 같은 의미의 씬에서 챙겨 입은 마지막 전투복인 거죠. 근데 저는 저 때도 김혜경이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정말로 생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이브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달코 다른 저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잔데 사람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드라마처럼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그런 행복한 꿈을 이 여자가 정말 꿨을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성우 배우가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이 여자의 눈빛은 절대 희망 한 조각 있지 않았어. 자 이제 마지막. 저는 이 마지막 시퀀스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말이었고 그대로 흘러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 짜여진 색채가 쫙 펼쳐진 이 팔레트 위에 전도연이랑 김남길이 저렇게 극적인 처절한 진짜 개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울음소리가 나오는 연기를 막 하는데 그거는 아무리 나 저럴 줄 알았어 라는 생각을 했더라도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이러고 입 벌리고 보게 되는 거죠. 저 톤도 보시면 이 밑에 색깔 보면 너무나도 푸르죠. 예쁜 푸른색. 근데 사실 이제 좀 슬픈 푸른색이죠. 저기서 전도연 배우 오는데 진짜 저는 전도연 배우의 필모 중에 진짜 솔직히 이 영화가 제일 좋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미량을 꼽고 뭐 그러는데 저는 여기에 전도연 배우가 잘하는 모든 연기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뭐 그런 악착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뭐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그런 연기 잘하잖아요. 술 취한 연기 엄청 잘하고, 그리고 뭐 우는 연기 전매 특허죠. 저렇게 우는 거. 또 뭐 남자를 뭐 쥐락펴락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는 뭐 그런 뭐 모든 진짜 여자의 인생 나락에서 벌어지는 그런 곡선을 전부 다 축약해서 표현해낸 캐릭터가 김혜경이고, 그거를 전도연이란 배우가 했을 때 제일 폭발적으로 잘 그 캐릭터의 양면성 여러 가지 다채로운 면모들이 뽑아져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전도연 배우의 필모 중에 저는 제일 좋은 작품은 이 무례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옷 톤만 봐도 영화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만큼 물론 당연히 이 설정이 뭔가 영화를 설정한다는 것은 다 연결이 돼 있고 모든 것은 다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왜 그런 거 있죠? 팬톤의 올해 컬러 이래가지고 뭐 2020년은 뭐랑 뭐랑 뭐가 팬톤이 설정한 올해 컬러다 해가지고 이렇게 컬러칩을 왜 항상 연말 되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대부분의 그 좀 미적인 요소를 많이 신경 쓰는 영화들을 보면 팔레트가 보여요. 어떤 색깔부터 어떤 색깔까지의 베리에이션으로 이 영화를 찍고자 했는지. 제일 쉬운 예로 그 웨스 앤더슨 감독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감독 특유의 어떤 그 톤들이 항상 있잖아요. 어떤 핑크, 어떤 민트, 팔레트가 되게 그분은 화려한 편이지만 이쪽은 되게 무채색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튀어나오는 아주 선명한 레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 흔히들 남자 영화라고 하는 스릴러 범죄 영화에서 전도연이라는 김혜경이라는 여자가 갖고 있는 존재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레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전도연 배우가. 그래서 그 옷에 그렇게 레드로 방점을 찍었던 게 아닐까. 왜냐면은 이 영화 스태프들부터가 기본적으로 다 남자, 웬만하면 인 상태에서 이 배우들도 다 남자잖아요. 여자 배우 또 없어요. 촬영장만 나가면 다 죄다 남자인 그런 속에서 김혜경으로서의 전도연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무슨 감독님 얘기하시라고요. 엄청 힘들었을 거라고. 여자 혼자서. 그게 저는 레드의 존재감이었겠구나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영화의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아까 좀 살짝 말을 하긴 했지만 영화 톤이 너무나도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딱 자기 취향에 맞아가지고 작정하고 좀 그 감성적으로 그 영화 위에 기꺼이 올라타서 보지 않은 경우에는 좀 그 몰입이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보다는 박성웅 배우에 대해서 좀 저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배우의 결이 이 영화의 톤과 좀 맞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잘 보다가 박성웅 배우가 그래도 꽤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는데, 그 박성웅 배우 특유의 그 쪼가 너무 죽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쪼가 있어야 하는 인물이긴 했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얼굴에 바로 이렇게 보여버리니까 너무 아무리 그래도 입체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배우가 나오는 순간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도 굉장히 취향을 타는 영화고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극장 개봉했을 때는 당시에는 그렇게 엄청난 호응을 받았던 영화가 아닌데, 개봉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매니아들 사이에 계속 회자되면서 이렇게 팬클럽 같은 그런 것도 생겨가지고 무슨 무례한 당 뭐 이러면서 감독님이랑도 이렇게 막 술 먹는 사진 올라오고 뭐 그러던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킬리만자로에 비하면 이거 되게 대중적이라고. 그 자기는 나름대로 킬리만자로 제대로 망하고 나서 15년 만에 쓰는 연출하는 작품이니까 집필하면서 자기도 이제는 좀 돈 되는 그런 밝은 것만 써보자 싶어가지고 결심을 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한 줄도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잘하는 거 하자라고 해가지고 쓴 게 이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건 있죠. 이 시나리오 자체만 보면, 제가 이 시나리오를 좀 따로 봤거든요. 대충 훑어봤는데 다 제대로 읽지는 않고,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를 보면 확실히 실제 영화보다 훨씬 거칠긴 해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보면은 그 배우들이라든지 그런 뭐 배경의 잔상 그런 풍경 같은 게 다 입혀져서 보이니까 이게 쉽게 보이지만, 사실 시나리오는 소설처럼 그렇게 자세히 구구절절 뭐가 어쩌고 감정선이 다 설명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읽히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만 보면 이거를 비주얼라이즈 어떻게 할지 상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물론 영화를 보고 나서 봤지만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거칠다.
이 전도연 김남길이 아니면 이 영화가 어떻게 됐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승욱 감독님이 계속 자기는 돈 되는 영화는 할 팔자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긴 알겠어요. 아니 근데 자기가 잘하는 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영화가 이런 독특한 ton을 가진 영화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쎄한 이 색채를 갖고 있는 그런 톤의 영화도 있고 또 뭐 따뜻한 뭐 노란빛 그 전구색 같은 그런 노란빛의 영화 그런 걸로 이루어진 영화도 있어. 이런저런 색감이 영화가 많아서 좀 이렇게 한국 영화 전체가 좀 팔레트가 좀 다양해졌으면 다 똑같은 색감만을 이렇게 제가 왜 이 영화에 열광을 하느냐 아까부터 제가 계속 색감 톤 얘기를 했는데 이 한국 영화 특히 로맨스 멜로 쪽 영화 딱 생각했을 때 그 영화는 무슨 색감 하고 떠오르는 영화 생각해보면 많이 없을 거예요. 조명 느낌이 다 똑같아가지고 다 이거는 뭐 자연광을 잘 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조명 그냥 똑같은 환한 밝은 밑에서 여자랑 남자랑 걸어가고 뭐 이렇게 독특한 톤을 계속 고수했다는 것 저는 그 고집이 좋아요. 이거는 감독의 완전 고집이죠.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매지가이를 기다렸다. 근데 영화 찍는 입장에서 사실 이게 이 톤을 유지했다는 게 본인도 말씀하시던데 운이 되게 좋았다고. 왜냐면 촬영 다 해놓고 편집 다 해놔도 마지막 단계 가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톤 좀 올려라 라고 하면 당연히 바꿔야지 어떡해. 돈 주는 사람들이 바꾸라는데. 근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가 되게 운 좋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다음 영화도 좀 그렇게 이 감독님의 고집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일해서 또 이렇게 독특한 팔레트의 컬러칩을 갖고 있는 그것을 버리지 않은 끝까지 그 정책을 고수한 그런 영화를 또 제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봤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오래됐으니까. 저는 요즘에 이 영화 생각하면서 다니니까 마음이 너무 헛헛해지고 그래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데 막 전화하고 막